안녕하세요. 오늘은 SK 기업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SK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편에 걸쳐서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 결론을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투자해야 된다. 시총 20조 미만에서는 걱정 말고 모아도 될 것을 판단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뭘 하든 반드시 SK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전체 그룹, SK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지난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하면서 그 자사주 관련돼서 11.7%를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하게 보고 있었는데 결국 소각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자사주, 그러니까 SK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는 그린 것 같습니다. SK 지주회사가 있고요. 이 지주회사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과 같은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 자회사들이 투자한 손자회사들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즉 정점이 SK이고요. 이 정점인 SK를 최대주주 일가가 30% 들고 있어서 이 최태원 회장 등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가 약 6조 정도의 지분을 들고 전체 SK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똑같습니다. SK가 이노베이션 33% 들고 있고, 텔레콤 26%, 네트워크 40% 들고 있어서 자회사들 지배하고 있고, 이 자회사들이, 종속회사들이 또 그 아래 투자한 SK에너지 등 등등을 들고 있어서 SK의 손자회사들까지 전부 다 이 최정점의 SK가 들고 있다. SK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분의 최고봉은 이 최태원 회장 등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가 30% 들고 있는 게 이 정점인 거고요. 최근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SK지주가 27%의 지분을 가지고 SK텔레콤을 지배했고, SK텔레콤이 하이닉스 20%, HT캡스 55% 등등 11번가 등등 잡아서 나머지 종속회사들을 지배해서 이 정점 SK가 다 지배하는 구조였는데, 이 중간에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그러니까 SK텔레콤 기존의 통신사업이죠. 그리고 중간지주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K지주는 각각 26.8%, 26.8%의 지분을 가지고 동일하게 들고 있는 거고요. 이걸 왜 했냐? 가장 큰 키가 이 하이닉스였습니다. 내년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30%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어야 된다 라는 법 개정이 됐는데, 지금 SK텔레콤은 하이닉스를 딱 20%만 들고 있습니다. 이걸 지배하려면 10%를 더 사야 되는데, 하이닉스의 시총은 약 1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10% 더 사면 10조를 더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느니 그냥 중간지주 만들어서 얘를 그냥 그대로 20% 되도록 만들어 놓자 라는 게 큰 틀이었고요. 사실 이건 물적 분할을 하니, 인적 분할을 하니 얘기도 많았었고, 이걸 어떻게 하니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인적 분할로 결정이 났고, 이런 식으로 판이 짜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중간지주랑 이 자회사가 합병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하이닉스는 현재 SK 손자회사입니다. 손자회사는 지금 어떤 기업을 M&A 하려면 100% 지분을 전량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SK 자회사만 돼도 한 51%만 지분 인수해도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쓸데없이 100% 다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동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위로 올려서 이걸 두 개 땡기면 얘가 자회사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얘의 금액을, 얘를 동원해서 M&A 동원할 수 있다 라는 게 큰 틀이었고요. 사실 시작은 말한 공정거래법 개정이었고, 추가로 이걸 인적 분할하면서 얘까지 하겠구나 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지주회사 관련 법안이 몇 개 개정돼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기존에는 지주회사가 20%만,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20%만 들고 있으면 지배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0% 올려서 30% 해야 된다.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0에서 10% 올려서 50%까지 들고 있어야 가능하다가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 강화, 이건 그냥 총수가, 최대주주가 20% 이상 들고 있는 기업이 내부 거래가 많으면, 그러니까 기업 간 내부 매출이 많으면 규제하겠다, 그런 거고요. 가장 큰 게 글로비스의 최대주주가 지금 한 30% 정도 들고 있는데, 이걸 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규제하겠다 해서 이건 10% 정도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지주회사 요건 강화 때문에 SK텔레콤이 중간지주회사 설립 등 이렇게 영향이 있을 거다.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을 10%씩 상향, 즉 하이닉스의 지분을 20%만 들고 있는데, 하이닉스 지분을 20%만 들고 있는데 이걸 30%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하느니 그냥 중간지주로 돌려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적 분할한 뒤에 SK지주와 SKT 신설회사가 합병을 해서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올리는 게
그 자회사를 동원해서 투자할 수 있는 최종 목표였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언제 할 거냐라고 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사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자사주였습니다.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 SK 주식회사는 뭐 텔레콤 27% 그리고 신설회사 27%의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SK텔레콤이 11.7%의 주식을 신설회사 주식을 들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SK지주가 사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그러니까 일환이 SK지주 CNC 사업, 그러니까 SI 지분을 물적 분할한 다음에 이 사업 줄 테니까 요거를 나한테 넘겨줘. 그럼 SK지주는 얘 27% 그대로 들고 있고요. 얘는 27% 들고 있는 데다가 11% 더했으니까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서 자체 사업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플러스 알파로 뭐 신설 현물 출자및 유상증자 방법도 있는데 이건 너무 케이스가 많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SK텔레콤 지분 줄 테니까 요거 나한테 주세요 하면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38%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45, 50, 6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얘 두 개의 관계가 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얘가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얘는 전량 소각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SK지주가 요 신설회사 지분을 26.8%였는데 이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약 3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30%만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래처럼. SK 주식회사가 SK텔레콤 사업회사도 30% 들고 있고요. SK 신설회사 30%만 들고 있고 그리고 이 신설회사가 하이닉스를 20%만 들고 있는 걸로 되고 있다. 사실 이거 무조건 2번을 하고 싶었을 거지만 한 5년 전만 해도 아마 이 방법 무조건 동원했을 겁니다. 최대주주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 지배구조 확 올린 다음에 합병해버리면 하이닉스 그냥 먹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회사로. 근데 너무 변수가 많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중간지주 설립에 아마 태클이 꽤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SK CNC를 물적 분할할 건데 이거 얼마에 팔 거고 요 가격은 얼마고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태클에 걸리면 얘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이번 연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소각을 했고 우리는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썰을 푸는 거죠. 사실 속은 좀 많이 쓰였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번 썼으면 엄청 시끄러웠을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상을 해보면 일단 개인적으로 SK 지주에 있는 사업회사죠. SK CNC 예전에 그러니까 SK 내부의 SI 업무를 주로 하는 요거는 물적 분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지주에는 순수 투자회사 그러니까 지주 부분만 배당금이나 뭐 투자하는 그쪽만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는 최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에 내부 거래가 많으면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몰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 SDS나 LG CNS, 뭐 SK CNC 등 총수 일가가 그 지분 기업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일단 몰아줘서 특히 SI 업체를 이런 걸 참 많이 했으니까 요건 좀 주의 깊게 나라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강화됩니다. 20%로. 즉 지금은 총수 일가 지분이 약 29.3%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0% 이상이면 규제 대상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배당금 받는데 애로사항이 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아마 분할해서 띄워버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지주는 투자회사, 그러니까 지주만 정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추가로 SK 지주와 SK텔레콤 신설 투자회사는 합병 가능한가? 이렇게 봤을 때 요걸 보려면 이 신설 투자회사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회사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SK 지주는 지금 시총 20조 정도 되는 거고요. 얘가 얼마에 따라서 요 합병이 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럼 SK 신설 투자 가치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SK 시총은 현재 20조입니다. 대략. 일단 나부 기준으로 보면은 약 20에서 30조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얘는 깔끔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지분 한 18조에서 20조 그리고 캡스나 웨이브, 티맵, 11번가 등등 한 10조 정도 시장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부 기준으로 한 20에서 30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할인율을 40% 때리면 18조, 50%, 15조, 60%, 12조입니다. 대략 한 10조에서 18조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SK지주가 약 30% 정도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 제외 시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합병하면 1대 0.5에서 0.7 정도 비율, 한 0.6 정도 예상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SK지주 한 주당 SKT 신설회사 0.6주 이런 식으로 흡수 합병을 하겠죠. 그럼 현재 최대주주 일가가 들고 있는 게 약 29.3, 30% 정도 되는데 약 18에서 20% 정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게 확 줄어드는 거죠. 3분의 2로. 3분의 2 미만으로 줄어들 겁니다. 생각보다 좀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합병할 확률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99% 확률로 안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많이 생길 거거든요. 지금은 30%에다가 국민연금 들고 있으면 나머지 거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20% 미만으로 줄어들면 이거 공격받을 수도 있고, 예전에 써버린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베스트에서 5월 6일날 나온 보고서고요. 일단 이렇게 10.8% 소각되면서 SK지주는 약 30% SK텔레콤과 SK투자회사를 지분을 들고 있고, 이렇게 지분 구조가 되고 있다. 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이 합병 가능성을 제거했고 주주가치의 제고에 최우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되게 SK 좋은 말을 써놨습니다. 뭐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주가치 제고된 건 맞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건지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일단은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분할 이후 SKT 사업회사의 가치는 12.7조, 그러니까 13조 정도 되는 거고, SK텔레콤 남아있는 게 13조, 투자회사 가치는 16조 정도 보고 있다. 합쳐서 29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13조, 얘 16조, 얘 20조입니다. 얘 이렇게 합병하면 거의 반토막 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지분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0%면 한 20%좀 언저리 좀 안 되게 아마 최대 주주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라도 안 합니다. 예전에 과거 사례 한번 잠깐만 보면, 예전에 2014년도 6월 기사입니다. 그 당시 SK 지배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SK가 이렇게 뭐 다 비슷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SK CNC가 얘를 들고 있었고요. 이후에 최태원 일가가 한 50%, 60% 정도 지분을 들고 SK CNC를 지배했고, SK CNC가 SK를 지배했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계속 태클이 걸렸고, 요 두 개를 합병해야 된다 라는 이슈가 생겼고, 그 당시 6월 기준으로 SK와 SK CNC의 지분을 보면은 시총으로 보면 8조 거의 비슷합니다. 즉 1대1대 비율이죠. 이렇게 되면 또 역시 합병할 때 이 지분율이 희석되니까 지분율이 21%, 이 상태로 그대로 합병하면 21%가 됩니다. 근데 요 자사주 소각을 하고 SK CNC는 올리고 얘는 최대한 내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분율이 32.3%가 올라가게 된다 라고 해서, 최대한 얘 올리고 얘 내리고 자사주 SK CNC는 소각하고 얘는 추가 발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2015년 실제 실행했을 때 2015년 4월 1년 뒤의 기사를 보면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합병했을 때 약 SK와 SK CNC와 SK주의 1대 0.74 기준으로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즉 SK를 더 내렸죠. 시총은 비슷했는데 얘를 확 올렸고요. 얘를 내렸고, 그 당시 SK CNC의 PR이 25배, SK 7배, 그리고 SK 보유 자사주 12% 소각했고, SK의 신주 배정 X, 이건 뭐 소각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최대 주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미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엔 가능했었는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될 거냐? 지금으로는 두들겨 맞을 거고 아마 무조건 태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한번 써먹은 걸 똑같은 방법으로 써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결론입니다. 당분간 SK지주와 신설회사, SKT 신설회사 합병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SK지주를 확 올려서 얘 같이 100조 만들어 놓고 SK 신설회사 10조든 20조든 아예 흡수 합병하면 거의 희석 안 되게 만들어 놓자. 이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 거고요. 이렇게 하려면 결국 SK지주는 M&A 계속 해야 되고요. 그 신규 지분 투자 계속 할 거고, 좋은 기업들에, 그리고 IPO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오케이, 계속 나갈 거고요.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까 지금 배당 잘할 겁니다. 6,000원, 7,000원, 8,000원 쭉 올라갈 것 같고요. 그걸 자랑할 겁니다. 플러스 우리는 그래서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넌스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서 얘도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SK 지주가 환원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자회사들, SK텔레콤, ENS, SKT 신설회사, SK이노베이션 등 자회사 배당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위로 올라가서 SK 지주가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건데, SK 지주는 현재 25.5%의 자사주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를 계속 더 매입할수록 나중에 합병할 때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못하러 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역시 주주가치 제고, 우리는 SK텔레콤 자사주 소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썰을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SK 주식회사 지주의 자사주도 사고 SK 신설회사 자사주도 산다면, 특히 이 SK 신설회사 자사주 매입, 나중에 주주가치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ADT 캡스나 뭐 원스토어 같은 거 IPO 해서 돈 들어온 걸로 자사주 매입할게요
라고 하면 이 판 깐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SK가 ENS나 이노베이션 얘네들은 뭐 투자 계속할 거 명확합니다. 근데 SK텔레콤과 SK 신설 지주회사가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쓸 건지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요. 걔를 진짜 뭐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재 쪽에 계속 투입을 한다 라고 하면은 계속 그 가치를 올리려고 한다. 특히 신설회사 요거를 그러면 요거 좀 더 길게 보고 가는 거고요. 그걸로 약간 뻘짓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 안 되면 배당 막 줘도 상관없습니다. 배당 막 줘도 어차피 SK 주식회사 지분 올라가는 거고 얘 가치도 뭐 적당히 그러니까 신규 투자보다는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아마 나중에 요 판을 까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총이 현재 20조인데 이거 50조 만드는 거는 자회사 실적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올라가야 되고요. ENS 올라가야 되고 텔레콤 뭐 네트워크 뭐 팜테코 뭐 실트론 등등 다 올라가야 되는 거고 뭐 자회사 실적 계속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IPO는 필수고요. 추가로 스토리텔링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죠. 작년부터. 그래서 요것들이 해서 아마 50조를 만들면 즉 현재 바이오, 수소, 뭐 배터리 쪽이 점프업 하면서 시총이 20조에 40조 가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요게 하면서 쭉 올라가서 한 어느 정도 임계점이 돌아오면 얘는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가져올 회사야 라고 하면서 어떤 임계점이 오면은 하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추가 상승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긴 스토리텔링을 할 거고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해서 계속 썰을 풀 겁니다. 뭐 시장이 좋아하는 선반영인 거죠. 얘는 앞으로 하이닉스가 가져올 거는 선반영해서 주식을 더 올릴 거야 라고 그걸 하는 순간 SK 지주는 시총이 올라갈 거고요. SKT의 신설 지주회사는 좀 내려갈 겁니다. 나중에 저쪽 합병될 거니까 얘는 좀 눌리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지분이 희석 없이 쭉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의 절대 조건은 SK 지주 가치를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근데 IPO 일정 밀리거나 오너 리스크, 오너가 자기 지배구조 하려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고 부채 비율은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에 키는 SK ENS의 수소입니다. 현재 얘가 지금 LNG나 도시가스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수소 연료전지나 이런 걸 쭉 하면서 쭉 올라가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배당을 SK에 연간 5천억, 7천억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주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지주가 현재 연 1조에서 1.5조 정도의 배당금을 받는데 그중 반절이 얘입니다. 근데 얘를 상장시켜버리면 그렇게 쉽게 배당을 막 올릴 수는 없거든요. 얘 상장은 굉장히 조금 양날의 검인 거고요. 계속 SK 지주가 뭐 1조씩 배당을 받으려면 얘랑 SK텔레콤, 그 이노베이션, 요 삼두마차가 쭉 올라가면서 배당을 계속 쏴줘야 되는데 얘는 뭐 그냥 꾸준하게 한 2천억 정도 쏴줄 것 같고요. 얘가 작년에 한 7천억 정도 올려줬는데 얘가 상장되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사실 기업 평가도 좀 내려가고 있어서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좀 애매한데 재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지금 SK ENS고요. 그래서 얘가 상장시키는 경우에 상장시킬 때 어떻게 상장을 할지 요것도 키고요. 그 SK 이노베이션은 뭐 정유 쪽은 뭐 선방할 거고요. 배터리 쪽에 언제 턴어라운드 하냐, 걔가 언제부터 돈 벌기 시작하냐, 그에 따라서 얘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고 뭐 SK 건설도 지금 뭐 사실 뭐 이름도 바꿔 SK 에코로 뭐 바꾼다 해서 우리 건설회사가 아니고 뭐 폐기물 처리도 하고 나중에 연료전지도 하고 등등등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사방팔방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뭐 기사를 계속 검색해보면 엄청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자랑하고 있고 안 좋은 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자회사들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SK는 지금 20조 미만에서는 무조건 사도 된다. 그리고 떨어져도 땡큐하고 더 모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전 뇌피셜인 거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SK 지주의 재무구조나 실적, 앞으로 전망 이런 거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지금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MC넥스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들도 한번 올려야 돼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떤 걸 올려야 될지. 오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